다음은 6.25 전쟁에 대해서 해보자. 자, 6.25 전쟁은 북한의 무력 남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지. 1950년 미군과 소련군은 양쪽 군대, 양군 모두 철수한 상태였지. 그런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선언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때 애치슨 선언에 의하여 극동 방위선에 우리 한반도가 제외되게 되지. 극동 방위선이 일본은 포함되고 우리 한반도는 제외되게 되면서 이게 북한의 김일성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 그리고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결국 한반도를 남침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는 서울을 함락했지. 서울을 함락했는데 순식간에 함락을 당시에 당했었고, 자, 그리고는 서울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3일간 발이 묶이게 돼. 6월 28일까지. 자, 이때 3일간 발이 묶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주력 부대, 남쪽으로 우리 서울을 빼앗았던 주력 부대와 또 강원도 쪽으로 내려왔던 부대가 하나 더 있었거든. 그 부대가 바로 춘천에서 발이 묶이게 돼. 자, 이때 춘천 지역에서 우리 국군 육사단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고 있었어. 대비해서 물론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약했지만 박격포로 대응을 하자. 이때 북한군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질 못하고 다시 38도 선으로 후퇴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에 북한의 주력군은 서울에서 3일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부산에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이때 육사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때 유엔군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고 한반도는 아마 공산화가 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유엔군이 들어오게 됐지. 유엔군의 상륙. 자, 그리고는 메가더는 선택하지. 뭐 하자? 인천 상륙 작전을 결정하게 되지. 당시에 우리는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기고 그리고는 북한군이 남하하게 되는데 어떤 강을 사이에 두고서 우리가 경계선을 했다고 했었냐면은 바로 압록강. 자, 압록강 경계선으로 해서 한반도 압록강이지 낙동강의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삼게 되었지. 자, 그리고는 메가더는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에 이들의 북한군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수많은 학도군들을 보내서 장사리를 공격하게 되었지. 자, 이 배가 바로 장사리로 들어가는 우리 국군의 모습이야. 이때 국군은 사실 군인은 별로 없어서 대부분 다 학도병들이야. 학도병들이 이곳에서 인민군들과 맞서 싸우지 전멸했다 그랬지. 자, 이분들이 시선을 끈 덕분에 나머지 유엔군은 인천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는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서울을 다시 탈환했다. 서울을 탈환한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갈 때? 자, 북쪽까지 올라갔지. 압록강 유역까지 상륙하게 되었다. 압록강 유역까지 가면서 우리는 한반도가 다시 통일될 거라고 희망에 찼었지. 자, 그런데 중공군이 들어오게 되었다. 중공군이 들어오게 되자 우리는 후퇴하게 되지. 자,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북쪽 지역에 밀려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철수했던 지역이 바로 흥남 지역이었고 그 사건이 흥남철수 사건,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이 된다라고 했었던 지역이에요. 자, 이후에 이들은 흥남 지역 철수 이후에 빠른 속도로 남하하게 되면서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서울을 다시 뺏기다. 서울을 다시 뺏기고 자, 그런 다음에 38도 선을 경계로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서울을
다시 한번 재탈환하면서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지. 자, 그러면서 총 공세를 쏟아부었지. 서울을 대탈환했지만, 그렇지만 전쟁이 계속 길어질 것을 염려했던 소련의 제안으로 결국 휴전 협상을 시도하지. 자, 이때 소련과 미군이 휴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포로 송환 문제였어. 자,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서 서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상태. 자, 미국은 우리 자유송환하자. 그러자 소련은 무슨 소리? 왔던 곳으로 뭐 하자? 자동 송환하자. 무슨 소리냐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북으로 올려보내라는 소리야. 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왔을 때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인민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내려온 것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고 미국은 주장하였지. 이 포로 송환 문제를 두고서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휴전하고 싶지 않았어. 이 전쟁을 계속해서 통일을 시키고 싶었지. 그런데 이승만의 주장은 이승만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지. 결국 이승만은 거제도에 있었던 당시에 포로를, 특히 방공포로들을 석방을 해버렸다. 자, 방공포로 석방하자 깜짝 놀랐지. 사실 당시에 미국 정부는 이승만을 암살하려 하기도 했었어. 자, 결국 이승만 암살에는 당연히 실패했었고 결국 미국은 이승만 정부와 타협을 하게 되지. 정전 협상을 동의하는 대가로 이승만 정부가 요구했던 것들을 들어주기로 했지. 그게 바로 미군 주둔 그리고 경제적인 원조를 약속하게 되지. 자,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을 받고 이승만 정부의 동의하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상에 조인하게 되면서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고 우리는 거기를 DMZ라고 하지. 휴전협상 이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지. 그런 이후에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